안녕하세요. 오늘 2021학년도 입시 결과 및 수시 지원 전략 안내 강의를 맡게 된 입학사정관 장익규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내용을 가장 쉽게 설명하고 그것을 기초로 합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키포인트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주된 내용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대학의 전화상담 내용 중 질문이 가장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우리 대학의 입시 정책과 수능 제도 및 2015 개정교육과정과 같은 입시 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합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순서는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02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과 전년도 입시 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인별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022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달라진 게 많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날 강의 시간에 다루었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시 모집 지원 가능 횟수의 변화입니다. 2021학년도에는 수시 모집에서 최대 2번까지 지원하였지만은 올해부터는 3번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험생들 입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지원 가능한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 간 같이 3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지원 자격을 갖춘 농어촌 학생 전형, 저소득층 학생 전형, 기타 전형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폐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지원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고교 3년 과정에서 학생이 노력을 기울인 학업 등 다양한 활동과 지원 전공 적합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융합학과와 약학과가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학과는 이전 연도까지 편입학으로 선발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약 2,500명을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약대 선발은 자연계열의 상위권 학과들의 성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융합학과는 4차 산업 인공지능 산업 기반의 확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이 2개 모집 단위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화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춘천 캠퍼스의 일부 전형에서만 적용하고 있고 전년도와 달리 반영 영역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학년도에는 일반 학과의 경우 수능 2개 영역의 합을 반영했으나 2021학년도에는 수능 3개 영역의 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 기준 안내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산출에 있어 반영 독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계열별 사회교과와 과학교과 반영의 차이가 있었으나 2022학년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융합형 인재 육성 취지에 따라서 모집 단위의 계열에 관계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진로선택 교과는 학생부 교과 1000점 만점 기준에서 이수 과목과 등급에 따라서 15점의 최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째는 학사위원회 제도 운영에 따른 탄력 정원제 적용으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증가 변화가 다른 해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집 요강에는 안내되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필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특정 모집 단위의 증가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가 규모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의 교과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10명의 학생이 신입생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도 24명의 신입생 선발 인원이 증가했고, 그리고 IT 계열에는 무려 72명의 선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에는 그와 반대로 70명의 정도의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집 인원 변화는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모집 인원 변동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학과 명칭이 변경해 있는 전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과 명칭 변경에 있는 학과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미리 확인하시고 성적 확인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 전형별 면접고사 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접고사 일정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11월 26일 금요일에서 11월 27일 토요일 양일간에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집 단위별로는 면접 실시 일자가 각각 다 틀리게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원한 전공이 면접일이 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원서를 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11월 26일과 27일에 양일간의 면접이 진행되는데 AI융합학과는 11월 26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는 11월 27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도 11월 26일 그리고 27일 양일에 걸쳐져 있고 해당 지원 모집 단위별로 각각 면접 날짜가 틀리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생학습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11월 26일, 11월 27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 전형, 지역인재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사범대학만 교직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11월 25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1월 20일, 학생부 교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11월 20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은 면접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운영 개요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 다음에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총 5개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고 있고 춘천 캠퍼스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국가보험 대상자와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적용하고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올해 처음 신입생을 선발하는 사범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생부 교과 성적의 산출 점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총 120점 만점으로 산출되었으나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만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 반영 교과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 올해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전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 이 교과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이수단 모든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년, 학기별 반영 비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0점 만점의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우리 대학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해당 부분 안내가 되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기에서 로그인하셔서 들어가시면 학생의 1000점 만점의 점수를 정확히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 산출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들을 상세하게 입력하시면 1000점 만점에서 학생이 취득한 점수는 몇 점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시 모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탐구 영역에서 1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년도 2과목 평균보다 수월해졌다는 점이고,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제2외국어와 한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학생은 반드시 응시해서 수능 최저 기준 과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 수능 최저 기준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과 수능 최저 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과는 영어 2등급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되고 나머지 과목들에서 나머지 3과목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필수로 하고 생명과학원, 물리원도 가능하고 수학, 미적분을 필수로 해서 생명과학원과 국어는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학, 미적분을 필수로 하고 생명과학원, 생명과학2와 같이 동일 과목을 2과목으로 하는 수능 최저 기준은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열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 계열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간에는 사범대학을 제외하고는 1등급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조금 더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학과별로 모집 단위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합이 8등급, 그리고 사범대학은 10등급, 그리고 나머지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의 모집 단위는 11등급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대학의 영상문화학과와 독립학부 같은 경우에는 12등급을 충족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공학 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는 약 1에서 2등급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 9등급, 그리고 문화예술공과대학, 산림대학, 나머지 학과 대부분의 모집 단위들은 12등급, 그리고 수의학과와 약학과는 7등급, 의학과는 5등급 정도를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금 PPT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모집 단위는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열이지만 사탐으로도 수능 최저 기준이 충족이 가능한 학과들입니다. 이 점 충분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표 전형인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입시 결과 분석에 관한 내용은 우리 대학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시 결과 확인 방법을 사전에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입학 안내 도우미를 클릭하신 후 왼쪽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입학연도 입시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치 정도의 입시 결과는 꼭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합격 전략을 수립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률 변화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학 경쟁률은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대학도 학령 인구 감소 영향을 받아 전년도보다 평균적으로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위쪽 그래프는 2022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경쟁률 변화 경향을 나타낸 것인데, 먼저 인문사회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2020학년도보다 경쟁률이 낮아진 학과는 많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낮아져도 2020학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크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경쟁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경쟁률 변화에서 특징적인 학과들을 좀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교육학과와 자유전공학부는 모집단위 경쟁률은 2021학년도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는 2020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평년도와 달리 컷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으로써 어떤 합격에 대한 기대 심리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 입시 결과에서 평년도보다 예상치 않게 점수가 낮았던 학과들은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올해도 높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전년도보다 처음 학부 신입생을 선발한 의예과가 30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의예과는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경쟁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모집 단위별 최종 등록자 교과 등급의 변화에 관해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교과 성적의 변화 흐름의 경향과 강조할 내용만 설명하고 개별 모집 단위의 구체적인 교과 등급은 뒤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그래프의 왼쪽 축은 학생부 교과 등급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축은 모집 단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간혹 부모님들께서 학생부 교과 등급이 9등급, 6등급 등급이 높을수록 내신 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낮을수록 1등급이 가장 높은 것이고 9등급이 가장 낮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 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변화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모집 단위의 교과 성적이 전년도보다 낮아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과 등급의 하락 현상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학령 인구 감소로 나타났던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 등급 변화 그래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관광경영학과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그리고 동물산업융합학과 등과 같은 전년도보다 교과 성적이 크게 하락한 모집 단위들입니다. 이런 학과들은 지원할 때 올해도 이렇게 낮게 점수가 형성되겠지라고 생각하고서 무조건 지원하지 마시고 왜 그럴까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치 성적 변화와 직전년도 수능 최저 기준은 어느 정도였고 충족 인원은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신 후에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던 의예과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등급이 1.08등급이었고 컷 점수가 1.15등급이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 대학 의대가 수능 최저 기준이 전국 대학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교과 등급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계열별 모집 단위의 최종 등록자의 교과 등급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시 결과는 엑셀 서식으로 되어 있어 부모님들께서 보시기 불편할 것 같아 시각적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상자 수형 그림 도표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먼저 상자 수형 그림 도표는 보는 방법부터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세로축은 교과 등급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축은 모집 단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상자 수형 그림 도표를 보는 방법을 국제무역학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최상과 최하의 눈금은 최고점과 최하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무역학과 최종 등록자의 최고 점수는 3.16등급이었고 최하 등급은 6.5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의 중간에 위치한 길다란 네모 상자는
상위 25%, 어깨 부분은 상위 25%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위 25%를 끝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25%의 등록자의 최고 성적은 3.2등급 수준이었고 하위 25%의 교과 등급은 5.6등급 수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수형 그림 도표에서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희미하게 보이는 X 표시는 해당 모집 단위의 평균 등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은 약 4.7등급 수준이었고 중앙값은 4.6 수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입시 결과를 나타낸 상자 수형 그림, 각각의 도표들이 나타낸 표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표시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입시 상담을 할 때 최고점과 상위 25%의 성적인 학생들에게는 하향 안정 지원이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 표시에 해당하는 평균 등급 정도의 성적인 학생들은 최초 합격자에 들 것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 합격 중에서 후보에서 합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하위 25% 수준과 최저 점수일 경우에는 전년도 수능 최저기준 충족 인원, 후보에서 충원 합격되는 인원, 그리고 올해 최저기준 변화,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격 여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자 수형 그림 도표를 보시고 자녀 입시 전략을 수립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계열의 몇몇 학과들의 입시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는 늘 2등급 초반의 평균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학과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인문사회 계열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가 합격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 충족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영 회계학부는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상치로 나타나는 육정 상등급 간혹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사회과학대학의 행정심리학과는 전년도 7.7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올해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하 등급 이상치를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전년도에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곰곰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의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산림환경과학대학, IT대학을 중심으로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대와 동생대, 산림대는 입시 결과에서 보여지는 성적은 다른 단과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이지만 우리 대학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전통의 학과이기도 하고 전국 대학에서 해당 전공이 많지 않아 취업 경쟁률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단과 대학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의 건축학과는 최근 몇 년간 경쟁률과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는 모집단이기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T대학은 AI 산업의 발전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IT대학은 계속해서 우리 대학에서 모집 인원을 늘리고 있고 올해 AI 융합학과를 신설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IT대학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점 올해 주요 사항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호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자연대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몇 년간 안정적으로 2등급 후반의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사범대 역시 가정교육학과를 제외하고는 2등급 후반대의 평균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사범대와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생명과학대학입니다. 의생명과학대학은 제약회사나 생명과학 분야의 취업을 희망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성적대로는 대체적으로 3등급 중반대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범위가 다른 단과대학보다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이나 동물생명과학대보다는 성적 범위가 좁게 형성되고 표준편차가 작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자연과학대학은 학과에 따라 성적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질지구 물리학부는 평균 등급이 4등급 중반대, 그리고 최하 점수도 뭐 5등급까지 내려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생화학부의 경우에는 3등급 중반의 성적에 안정적인 성적대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단과대학 내의 학과별로도 성적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학과 선택을 해주시면 합격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 변화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보다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더 낮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년도보다 학령인구 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21학년도 수준의 경쟁률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는 참고해서 상세하게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교과 등급의 변화에서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모두에서 교과 등급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이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더 차이 나는 점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인재 전형 인문사회계열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입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형과 같이 2등급 중반대 평균 성적을 보이고 있고, 3등급이면 조금 합격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대학의 국제무역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성적은 4등급 초반이지만 최하 컷점수에서는 6등급까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점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가 다른 학과보다 전공보다는 전체 최종 등록자의 교과 등급의 범위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평균 성적은 3점 중반대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3등급 중반대에서 최종 등록자의 성적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가장 높은 모집 단위는 행정심리학부 2.78 정도의 등급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생대, 동생대, 문화예술공과대학, 산림대, IT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각 단과대학별로 특징적인 모집 단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도 성향의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성적대를 보면 평균은 4점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최고 점수는 3.78 등급 정도였고, 최하 등급은 5점대 중반까지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생명과학대학 중에서는 동물산업융합학과가 평균 성적은 5점 중반, 5.4등급 정도에 형성됐었고, 전체 범위는 최고 등급은 3.7 정도, 그리고 최하 등급은 6.2등급까지도 합격을 했었던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공과대학 중에서는 학생부 교과 등급이 최고 높았던 화공생물공학부의 경우에는 평균 등급이 2점 후반대에서 형성되었었고, 최하 등급의 컷도 3등급, 3.7등, 8등급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점들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IT대학의 컴퓨터공학과의 경우에는 평균 성적은 3점 중반대를 형성했었고, 올해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교과 성적에 변화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종 모집 인원을 하실 때에는 전년도하고 몇 명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점들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간호대학, 사범대학, 수의대학, 의대, 자연대 입시 결과입니다. 먼저 간호학과 자연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2점대 중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적이 유지가 되고 있고, 올해 역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학교육학부와 사범대학의 과학교육학부와 수학교육과는 수학의 미적분, 기하, 태기를 해야지만 되는 학과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과학교육학부의 수능 등급은 2점 중반대, 2.4등급 정도에서 평균 등급이 형성되었었고 최하 컷 점수는 2.9등급 정도였습니다. 이 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의학과도 뭐 매년 큰 변화가 없습니다. 1.56등급 내에서 평균 등급이 형성되어 있고 최하 컷 점수도 7, 8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학과가 전년도에 처음으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예상했던 것들과는 달리 평균 성적이 1.4, 5등급 정도에 형성됐었습니다. 그리고 최하 컷 점수가 2.4등급까지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전년도에는 처음으로 학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났었는데 올해는 아마도 2.4등급이 합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와 교과 등급 조금 더 높게 예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집니다. 그리고 의생명과학대학의 의생명융합학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융합학부는 전년도 다른 모집 단위와는 달리 최고 성적과 최하 성적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최고 성적은 2.4등급 정도에 형성됐었고 최하 컷 점수는 6.1등급 정도까지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모집 단위를 볼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인원, 충족 현황 그리고 후보, 최종 등록자의 후보 순위까지 좀 더 꼼꼼하게 보시면 올해를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서와 같이 모집 단위별로 평균 성적의 형성이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성적이 높은 화학생화학부를 보게 되면 평균 성적은 3점 후반대, 3.9등급 정도에 형성되어 있었고 최고 성적은 3.2등급 그리고 최하는 6등급 정도까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하고 최종 등록자의 후보 순위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원 지역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인데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중 어떤 전형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전체 모집 단위의 최종 등록자의 평균 등급과 최하 점수를 지역 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몇 개의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지역 인재 전형의 교과 등급이 일반 전형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문사회 계열의 모집 단위에서는 일부 모집 단위에서 차이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 인재 전형의 교과 등급이 다소 높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대학의 경우에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지역 인재 전형의 교과 등급이 일반 전형의 교과 등급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할 때는 이런 최저 기준 충족 여부라든가 전형별로 모집 단위별로 나타난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고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입시 결과 삼척 캠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캠퍼스의 경쟁률 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 학년도 대비 2021 학년도 경쟁률 변화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은 공학대학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많이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인문사회 계열의 모집 단위에서는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0 학년도 대비 2021 학년도 교과 등급의 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척 캠퍼스는 소수의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교과 등급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학대학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학과들에서 등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일부 보건과학대학에서도 성적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점 지원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척 도계 캠퍼스 일반 전형의 모집 단위별 교과 평균 등급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캠퍼스의 공과대학은 공학대학은 대체적으로
교과 등급의 범위가 넓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고 공학대학에서 이런 모습들은 특히나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기계시스템공학부는 최고 점수가 4.1등급 수준이고 최하는 8.1등급까지 벌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경향들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최고 최하의 등급 범위가 넓은 것은 삼천 캠퍼스의 고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공학대학 중 소프트웨어 미디어 산업공학부는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에 보이고 있는데 4.8등급의 평균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도계 캠퍼스 모집 단위 중에서 가장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보건과학대학은 다른 단과대학들보다는 전체적으로 평균 등급이 높게 형성되어지고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었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라든가 최고, 최하 평차의 범위가 굉장히 좁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문사회계열 모집 단위 중 선호도가 가장 높고 사회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학과와 유아교육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평균 등급은 4.1등급 정도로 형성되었었고, 유아교육학과는 3.6등급 수준을 유지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학과는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 변화도 일반 전형에서 나타나는 인문사회계열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교과 등급의 변화를 보면 2021학년도에는 대체적으로 모든 학과들에서 성적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보건과학대학의 경향에 보면 2021학년도에 전년도보다 성적이 조금씩은 다 상향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1학년도 수준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 최종 등록증 모집 단위별 교과 등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대학의 경우에도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평균 등급은 낮게 형성되어 있고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과학대학의 경우에도 다른 단과대학보다는 점수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후반대 평균 등급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구조학과 경우에도 3점 중반대의 등급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문계열의 유아교육학과의 경우에도 4등급 중반까지 형성되었는데 올해 모집 인원이 작다는 점,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엑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결과 확인하는 방법은 앞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대학 입학 안내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서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거기 안내되어 있는 업로드되어 있는 엑셀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으로도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엑셀 파일을 확인하실 때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점 중요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엑셀 자료를 보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에는 보면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은, 올해 뽑는 모집 인원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고 전년도 지원 및 등록 현황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올해 모집 인원은 몇 명이었고 전년도 모집 인원 몇 명인지, 만약에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률을 보시는데, 경쟁률은 무조건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인원은 몇 명이었는가, 이게 사실은 실질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자연과학 계열은 전년도에 15명 모집에 141명이 지원해서
9.4등급의 경쟁률을 보였다면 수능 최저 기준 충족자는 이 중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68명만이 충족됐었습니다. 사실 그 당락의 경쟁은 이 68명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전년도 최종 등록자의 후보 순위는 몇 번까지 갔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무역학과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1명을 모집했었고 그 중에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인원은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합격자 11명을 제외하고 후보 순위 9명을 하면 수능 최저 기준 충족자 20명이 다 합격을 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올해 가진 내신으로 합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측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합격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결과들을 마치고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현황입니다. 이 교과 성적 현황에서 보실 때에는 아까 같이 국제무역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 등록 후보자의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한 마지막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의 평균 등급하고 최하 등급과 최종 등록자의 평균과 최하 등급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 학년도까지 수능 최저 기준 충족 현황까지 한번 보시고 예측을 하신다면 올해 나의 성적으로 어느 정도 합격이 가능할지를 예측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점들, 중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성적의 등급 변화는 어떻게 될까? 전년도하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가? 변화를 준다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문제인데 2021학년도 교과 등급의 주된 변화 요인은 학령 인구 감소였고 그것이 경쟁률에 영향을 미쳤었고 한 것들이 가장 컸는데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등급에 변화를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영향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선택교과가 확대되면서 소인수 과목이라든가 선택 인원에 따라서 등급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등급이 전년도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올해 강원대학교에서 교과 성적 반영 교과를 계열별 차이를 어떤 것에서 국영수, 사과, 한국사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 이 점도 교과 등급이 전년도보다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력 정원제를 실시해서 특정 모집 단위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특정 모집 단위에서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증감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성적에 변화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충원을 최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올해 우리 대학의 입학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수시 모집에서 3차 충원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5차 충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에 드냐 들지 않냐에 따라서 후보 순위에서 합격을 기다릴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드는지도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들어야지만 후보에서 합격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과 같은 경우 국영수, 탐구 한 과목, 상위 3과목을 반영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략 과목으로 한 개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 난도에 따라서 쉽게 등급을 얻을 수도 있고 준비 정도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는데 영어 과목만큼은 조금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2022학년 수시 모집 지원 희망 모집 단위 경쟁률 변화에 끝까지 주목하시고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 과목 선택할 때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까지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총 5개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된 전형은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기반 학위 면접을 실시해서 최종 학생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는 서류평가로만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에 면접을 실시하는 미래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특성화 고교 졸업 전형은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 점수에 따라서 서류평가 점수를 역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 준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폐지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서류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전날 강의 시간에서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에서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 요소로 평가하고 있고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특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간혹 많은 질문들에서 인성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봉사 시간과 출결 몇 번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고 인성은 수업 시간에 참여했던 태도라든가 동아리 활동 속에서 친구들과 협업 능력 그리고 봉사활동의 진정성, 꾸준함, 지속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평가에 대한 건데 면접평가는 블라인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 인성, 잠재 역량 이 3가지를 평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질문사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부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다르게 OX의 형태의 삼포도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혹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적합성보다는 성취도 중심의 양적평가이기 때문에 지원 전공과 학생의 특성에 관계없이 성적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은 학생이 무조건 선발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종합전형과 많이 다르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교 3년간 준비해온 다양한 활동들이 지원 전공과 얼마나 적합한가가 합격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포도를 보실 때는 이 점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회계학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으로 봤을 때는 1등급 후반에 이 친구는 가장 높았던 친구가 불합격한 사유는 면접을 참석하지 않았거나 또는 면접 준비가 아주 불성실했거나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떨어지거나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가 서류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합격될 수가 있음을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 4등급 그룹 내에서도 앞에 있는 친구가 교과 성적이 좋은 친구가 떨어지고 중반대 친구가 붙은 이유는 학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에서 요구하는 준비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합격에 가장 높은 합격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대학교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전공 안내 책자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 안에는 학년별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졸업생들이 어느 부분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과에
나의 진로가 잘 맞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고등학교 때 교과들은 무엇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조금 했으면 좋은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갖추어야 될 역량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과의 같은 경우에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때 교과로는 수학교과, 물리교과, 영어교과를 이제 기초과목으로 학업 능력을 갖췄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교과 중에서도 물리교과 1, 2를 이수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학업 능력을 갖췄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 및 과학 관련 교내 경시대회 수상 경력, 그리고 교내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 아두이노, 드론, 로봇과 관련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중요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을 한 개씩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학과들에서 요구하는 수상 경력이 한 개 정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을 정리를 해보면, 지원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대학 입학해서 희망 전공 분야에서 공부할 학업적인 능력과 흥미, 관심의 표출, 역량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히 한번 조금 방법을 알려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 자가진단 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서 이전에 봤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학업 역량 부분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서 여러분들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평가가 되는지, 전공 적합성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 중 이상의 정도가 반 이상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단계별 전형에서 면접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서류평가에서 조금 낮았던 점수를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는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특히나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면 교과건 그것이 교과 유효의 활동이었던 간에 중요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 노력들은 왜 했었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남아있는 역량,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역량으로 남아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메모, 기록을 해보시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면접 준비에 있어서 학과 특성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을 하다 보면 흔히 많이 발생하는 실수들이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물자원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반려동물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동물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과에 대한 전공 이해는 굉장히 부족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동물자원과학과는 축산 관련해서 활동이나 그런 교육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은 학생들이 정보를 몰라서 잘못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수 있도록 전공 안내서라든가 학과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각각의 지원 학과라든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로는 충분히 궁금증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안내 전화번호나 또는 홈페이지 Q&A를 통해서 많이 물어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 합격하시는데 좋은 밑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